안녕하십니까. 미국에서 온 이성원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인 대다수가 인지하지 못하는 미국과 한국이 얽혀있는 매우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전해드릴 이야기는 다소 감정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니 혹시라도 격한 감정을 쉽게 느끼시는 분들은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미국 전역은 K-팝 데몬 헌터스 KDH 열풍으로 엄청난 화제입니다. 한국에서도 이 작품이 아이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사실 이 애니메이션의 인기는 비단 아이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제 주변 지인들만 보더라도 20대 후반부터 30대 초반에 이르는 성인들까지 이 작품에 열광하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최소 2번 이상 시청하는 필수 콘텐츠로 자리 잡았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클립처럼 심지어 부모가 KDH에 빠져 하루 종일 노래를 흥얼거리는 바람에 학생 자녀가 이를 촬영한 영상까지 존재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사실 K-팝 데몬 헌터스와 같이 한국적인 요소를 애니메이션으로 구현하여 미국에서 대성공을 거둔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20대나 30대 시청자라면 아마 기억하실 수도 있을 법한 이 이야기는 결국 중국과의 갈등이라는 충격적인 비극으로 귀결됩니다. 평소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이 영상을 보시면서 분노를 느끼실 수 있기에 서두에 감정 조절을 당부드렸던 것입니다. 중국에 대한 불편함을 느끼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동안 마음을 다스리며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7년 전인 2018년 11월, 미국에서 하나의 뮤직비디오가 공개되었습니다. 당시 미국에는 인기 있는 비디오 게임들이 대거 존재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미국과 한국은 게임 취향에 있어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특히 세상을 위에서 내려다보며 캐릭터를 조종하는 전략 시뮬레이션, RTS. 장르의 게임이 미국과 한국에서 폭발적인 유행을 선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FPS 1인칭 슈팅. 게임이 유명했지만 미국에서는 RTS 게임이 특히 강세였으며 이 장르를 가장 크게 흥행시킨 국가가 바로 한국, 즉 스타크래프트의 힘이었습니다. 덕분에 K-팝이 유명해지기 훨씬 전부터 미국인들은 한국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한국인이라면 게임 강국이라는 인식이 확고했습니다. 물론 이는 과거의 이야기이며 최근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약 10년에서 12년 넘게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 게임은 북미, 한국, 그리고 정글 지역에서 특히 유명합니다. 세계 최고의 프로게이머 3명을 꼽을 때 항상 거론되는 페이커 파커 선수 역시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플레이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 게임을 리그, 한국에서는 흔히 롤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롤은 한국에서 엄청난 유행을 했으며 세계 챔피언십 우승팀은 항상 한국에서 배출되었습니다. 이에 라이엇 게임즈. 게임사는 한국에 헌정하는 의미로 스킨 프로젝트를 기획했고 여기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을 기반으로 가상의 아이돌 그룹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상의 아이돌 그룹이 바로 노래를 발표했습니다. 현재 디몬 헌터스의 타이틀곡 뮤직비디오는 조회수 약 2억 회를 기록하고 있지만 이 가상그룹 KDA의 팝스타즈라는 곡은 조회수가 무려 6억 회를 넘어섰습니다. 비록 출시된 지 7년이 지났지만 KDH의 골든 기록만큼이나 압도적인 인기를 누렸던 곡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곡의 팬덤이 주로 10대와 20대 남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노래를 적극적으로 찾아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6억 회라는 수치는 가히 폭발적인 것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온통 한국적인 요소로 채워져 있었으며 사실상 현재 K-팝 데몬 헌터스의 정신적 지주로 불리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KDH가 약 7년 전부터 구상되기 시작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팬들은 KDH의 아이디어가 바로 이 리그 오브 레전드의 프로젝트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7년 전 영상인 KDA의 뮤직비디오를 보면 KDH와 놀랍도록 유사한 스타일을 띠고 있으며 한국적인 요소를 담아내기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짧게만 보더라도 KDH의 분위기가 강하게 느껴지는 이유입니다. KDA의 멤버 구성 중 2명은 실제 현역 아이돌이었는데 바로 현재 유명 여성 그룹의 미연과 소연이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멤버 중 1명은 당시 미국 남성들에게 가장 섹시한 가수로 유명했던 매디슨 비어가 참여했습니다. 노래의 완성도는 매우 높았으며 뮤직비디오 중간중간에 한국적인 요소들이 풍성하게 등장합니다. 한국어 가사가 삽입되고 영상에는 한국의 지하철 그리고 한식 용품들이 나타나며 전반적으로 멋지고 세련된 영상미를 자랑했습니다. 멤버 중 한 캐릭터는 꼬리가 9개 달린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 즉 구미호라는 존재를 모티브로 하였는데 이 구미호 캐릭터가 매우 매력적으로 묘사되었습니다. 당시 7년 전만 해도 한국 문화를 이 정도로 매력적으로 보여준 콘텐츠가 드물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뮤직비디오에 열광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는 게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노래로 기록되었고 라이엇 게임즈는 이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특히 이 노래는 전 세계 10대, 20대, 30대 게이머, 주로 남성들을 주요 타겟으로 했기 때문에 평소 음악을 잘 듣지 않던 남성층이 한국 문화에 빠지게 만드는 중요한 문화적 사건이 되었습니다. 특히 게임에 돈을 아끼지 않는 남성 소비층이 게임 관련 상품에 거액을 지출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게임 역사상 가장 성공적이었던 이 프로젝트는 그러나 2년 뒤 아주 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 시작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이 가상의 그룹 KDA는 이름이 K로 시작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K-팝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탄생했습니다. 실제로 4명의 멤버 중 2명은 현직 아이돌이었고 게임 캐릭터와 실제 가수들이 함께 무대에 오르기도 했으니 완벽한 K-팝 프로젝트였습니다. 하지만 앞서 언급했듯이 리그 오브 레전드는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게임이며 한국인 프로게이머들이 중국 팀으로 이적하여 활동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 KDA의 성공을 목격한 중국 팬들은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에서 한국 문화를 지나치게 부각시킨다고 느꼈던 것입니다. 심지어 뮤직비디오에 등장하는 용과 같은 많은 시각적 요소들이 사실은 중국 문화에서 유래된 것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주장이라고 생각되십니까? 네, 맞습니다. 지금도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에 대해 많은 중국인들이 유사한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역사를 잊으면 반복된다는 말처럼 KDA라는 그룹이 왜 역사 속으로 사라졌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과거를 알아야만 합니다. 당시 라이엇 게임즈는 고심에 빠졌습니다. 자체적으로 분석해보니 한국보다 중국에서 자사의 게임을 플레이하는 유저가 더 많았던 것입니다. 한국 문화로 만든 뮤직비디오가 이 정도로 성공했으니 한번 중국인 멤버를 추가하고 C-팝, 저처스 차이니즈 팝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발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C-팝은 욕설이 아니라 차이니즈 팝, 저서 차이니즈 팝을 의미합니다. 즉, 이들은 KDA의 성공 요인이 한국 문화의 본질적인 매력이 아니라 단지 잘 만들어진 그림체와 이국적인 문화 때문이라고 속단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여기에 중국 문화를 넣든
다른 나라 문화를 넣든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오판했습니다. 그렇게 2년 뒤 KDA의 후속곡이 공개됩니다. 원래 4명이었던 멤버 구성에 갑자기 새로운 멤버가 추가되었고 그녀가 중국인이라고 공식 발표되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C팝 멤버였던 것입니다. 이 중국인 C팝 멤버의 목소리는 중국의 C팝 여가수인 렉시 리우가 맡았으며 K-팝뿐만이 아닌 중국어를 부르는 C팝이라는 콘셉트로 출시되었습니다. K-팝으로 성공을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갑작스럽게 C팝을 도입한다는 발상은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던 것일까요? 하지만 이는 그들에게는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을 수 있습니다. 라이엇 게임즈는 중국 자본이 깊이 관여된 회사에서 만든 게임이며 중국의 거대 기업인 텐센트가 이 회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즉, 라이엇 게임즈는 운영진은 미국인이었지만 사실상 중국 기업의 자회사나 다름없었고 돈은 중국 자본으로 굴러가던 회사였습니다. 이는 사실상 상부로부터 압박을 받은 결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문화만 부각하지 말고 중국의 문화도 함께 알리라 는 상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인이 포함된 중국어 노래가 나오자 중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너무 좋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러나 전 세계인들, 특히 미국인들은 이 변화를 예사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처음에는 K-팝처럼 한국말이 나오다가 갑자기 중국 멤버가 등장하며 중국어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 팬들은 이것은 내가 알던 K-팝이 아니다. 중국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상의 K-팝 그룹을 망쳤다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이 뮤직비디오는 싫어요, 디슬라이크, 폭탄을 맞게 되었고 중국인들이 몰려와 좋아요, 라이크를 누르고 중국인이 아닌 전 세계의 다른 모든 나라 사람들이 싫어요를 누르는 좋아요, 싫어요. 전쟁이 유튜브 댓글창에서 벌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뮤직비디오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물론 조회수가 2억 회가 넘었으니 완전히 망했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뮤직비디오에 6억 회 조회수에 비하면 후속작으로서는 너무나 미미한 기록이었습니다. 게다가 중국인들이 의도적으로 반복 재생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실패한 수준이었다고 평가됩니다. 그 이후 KDA라는 가상의 K-팝 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정확히 중국인 멤버가 추가되자마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야기는 불과 5년 전의 일입니다. 한때 엄청난 인기를 누리던 가상의 그룹이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5년이 지난 지금, 그때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가진 가상의 K-팝 그룹의 노래가 성공하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인기 있는 K-팝 데몬 헌터스의 모회사는 넷플릭스와 소니입니다. 소니는 일본 기업이긴 하나 제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KDH의 판권은 거대 기업인 넷플릭스가 주로 소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중국 자본에 의해 C버전이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인터넷을 살펴보면 여전히 중국이 KDH에 등장하는 많은 한국적 문화 요소들이 사실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영상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 사람들은 이러한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국인들은 대부분 중국보다 한국을 선호하며 애초에 중국을 적대국으로 여기는 미국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저런 중국인들의 주장과 내부 압력 때문에 그렇게 인기 많던 가상의 그룹이 실패로 돌아갔던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 그때 라이엇 게임즈가 C팝 콘셉트를 내놓지 않았다면 지금쯤 KDH와 KDA가 협업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정말 아쉬운 대목이죠. 물론 모든 중국인이 자국의 C팝을 지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인 중에서도 한국 고유의 문화를 인정하고 사랑하는 이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제가 만난 중국계 미국인들 중 젊은 세대는 자기 본국에 대해 껄끄러운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으며 편견 없이 KDH를 즐기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KDA 사태를 통해 사람들이 왜 디몬 헌터스에 열광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KDH는 물론 잘 만든 영화입니다. 하지만 KDA의 사례를 통해 우리는 사람들이 확실히 한국적인 것을 선호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정체성을 깊이 담은 콘텐츠는 항상 성공합니다. KDA를 만든 회사는 사람들이 한국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잘 만들어진 뮤직비디오를 좋아하므로 어떤 문화를 넣어도 성공할 것이라고 오판했고, 결국 그들의 억측은 이번 사태를 통해 명확히 증명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 잘 만든 뮤직비디오나 영화를 좋아하지만 근본적으로 한국적인 것을 정말로 선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적인 요소를 제대로 담아내면 그 자체로 흥행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제 채널 이성원 침샤웃에서도 항상 이렇게 강조해 왔습니다. 미국에서는 한국적인 것이 곧 프리미엄, 피레미움이라고 말입니다. 한국적인 정체성을 잘 담아내기만 한다면 어떤 콘텐츠든 성공하기가 더욱 쉬워집니다. KDA 사태는 미국, 특히 게이머들 사이에서 매우 유명한 사건이었으며, 이제 KDH의 성공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아시아 문화를 단순히 섞는다고 해서 미국인들이 모두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일본만의 문화가 있고, 중국도 중국만의 문화가 있으며, 한국 역시 한국만의 고유한 문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21세기 현재 한국 문화를 선호하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이 명확합니다.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으로 인해 이제 정말 수없이 많은 아주 한국적인 색채를 진하게 담은 작품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향후 몇 년간이 아니라 지금 KDH를 보며 춤추는 아기들이 40대가 될 때까지도 그 영향이 지속될 것입니다. 한국은 현재 아시아 국가 중 미국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나라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은 제 상상력을 넘어서는 행복한 전망입니다. 한미 교류와 관련된 유튜브 콘텐츠를 제작하는 제 입장에서는 이보다 더 기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이미 알고 계셨던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셨던 분들에게는 더욱 흥미로운 시간이 되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다룬 이유는 단순히 재미를 위한 것을 넘어 역사를 모르면 반복된다는 한국의 경고처럼 한국 문화를 가득 담은 노래가 중국 문화의 개입으로 인해 실패했던 이 사건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한국적인 콘텐츠가 세계에서 인정받는 이 흐름이 계속되기를 바라신다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구독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이미 되어 있다고요? 역시 우리 한국인 구독자분들은 최고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